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삶의 속도를 잠시 늦추고 진짜 행복이 어디에 머무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성공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라면 행복은 내가 얻은 것을 다시 원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늘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은 이미 우리 곁에 햇살처럼 내려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몸은 고단해지고 관계는 서툴러지기도 하지만 늦게 피는 꽃이 더 오래도록 깊은 향기를 남기듯 우리의 삶도 숙성될수록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타인에게 꽃향기 같은 말을 건네며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니라 나아지는 어른이 되어가는 길. 그 따스하고 지혜로운 여정을 지금 시작합니다. 오장 늦게 피는 꽃이 더 오래도록 향기롭다. 성공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고 행복은 얻은 것을 원하는 것이다. 성공의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일까? 아마 역사적으로 수많은 지도자가 모범으로 삼는 알렉산더 대왕일 것이다. 천하를 얻은 알렉산더는 어느 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도 마냥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소문이 자자한 빈 술통 속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찾아갔다.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 무척 궁금했기 때문이다. 디오게네스를 만난 알렉산더는 그에게 꿀같은 제안을 했다. 원하는 걸 무엇이든지 말하면 내가 그대에게 주겠노라. 그러자 디오게네스가 말했다. 거기 서서 햇볕을 가리지 말고 좀 비켜 서주시오. 알렉산더는 디오게네스의 말에 자신이 졌다는 걸 알았다. 현명한 왕이기도 했던 알렉산더는 디오게네스의 대답에서 자신이 얻은 것은 행복이 아니라 성공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은 자신은 성공한 사람이지만 얻은 것이라곤 고작 술통 하나 한 끼빵. 그리고 햇볕뿐인 디오게네스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렉산더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짐이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디오게네스로 태어나고 싶다. 성공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고 행복은 얻은 것을 원하는 것이다. 성공하기가 어렵고 행복하기가 쉬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매년 수십 차례 집단 상담을 가던 대전 가톨릭 사회복지회 건물은 양지 바른 곳이었다. 2층에는 일상생활이 쉽지 않은 정신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었다. 한 번씩 갈 때마다 그 층에는 몇 년 동안 변함없이 따스한 햇살을 받으면서 환하게 웃고 있는 청년이 있었다. 그는 햇살 한 줄기면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표정으로 하늘을 보며 싱글싱글 웃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천진난만한지 나도 따라 웃곤 했다. 그곳에서의 상담 일정이 가까워지면 이번에 그 청년이 없으면 어쩌나 은근히 걱정이 되곤 했다. 그 시설 이름은 햇살 한 줌이었다. 나는 그 청년이 그곳 자체라는 생각을 종종 했다. 햇살 한 줌에 부채살 같은 미소를 보이던 청년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곤 했다. 행복이란 내가 얻는 햇살 한 줌에 미소 짓는 것이다. 내가 얻은 것을 원하는 삶. 그 삶은 누구나 살 수 있고 언제든 시작할 수 있는 기쁜 삶이다. 병들어 간신히 연명하는 사람은 날마다 죽는 것이다. 죽고 싶다. 이렇게 살아 뭐하나. 요양보호사였다는 중년 여성이 나와 상담실에 마주 보고 앉아 지난 10여 년간 간병하던 어르신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 2가지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매일 살아도 살아있지 않은 어르신들을 만나다 보니 남은 삶에 대한 고민이 깊어져 상담실을 찾게 되었다고 했다. 육체적 목숨만 부지하는 삶은 절반이 죽은 것과 같다. 사람의 삶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시작되고 유지되는 까닭이다.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몸, 수시로 곳곳에 찾아오는 통증, 자꾸만 지워지는 기억들, 어쩌다 찾아오는 자식, 하루가 1년같이 지루하게 반복되는 의미 없는 일상, 세상에 혼자 버려진 듯한 외로움과 고독, 나를 알던 모든 사람에게 잊힌다는 존재감의 상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잉여 인간이 되었다는 무가치감이 즐거운 사람은 없다. 늙은이는 죽음으로 다가가고 젊은이는 늙음으로 다가간다. 젊을 때는 죽음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한다. 하지만 누구나 나이가 들면 늙고 늙으면 아프며 아프면 죽는다는 이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어느새 죽음은 몸의 병과 관계의 단절이라는 얼굴을 하고 내 곁에 파싹 다가온다. 젊은 시절부터 미리 그날을 대비해두지 않으면 느닷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앞에서 쩔쩔맬 수밖에 없다. 영국 흑작가 버나드 쇼가 남겼다는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묘비명은 남 이야기가 아니다.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내 이야기다. 남은 생을 염려하는 여성과 나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나이 들어서 해야 할 일은 혼자 잘 노는 연습이라는 게 우리가 내린 결론이었다. 모두 떠나도 떠나지 않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이야기도 보너스로 나누었다. 밖으로 향하던 눈을 안으로 향해 나의 평생 친구인 나와 단단하고 사이좋은 관계를 만들기. 혼자서도 재미있게 고물고물 노는 법을 마련하기. 그나마 덜 죽고 싶은 삶을 만드는 젊은 날의 보험이다. 먹을 때는 씹지 않으면 안 되고 말할 때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걷지 못해 누운 채로 배변 주머니인 장루를 배에 차고 계셨던 구순 엄마는 누가 안으려 할 때마다 긴장했다. 행여 냄새가 날까봐 불안했기 때문이다. 어느 해 설에 할머니를 보러 온 중학생 손주가 학원에 갈 시간이 되어 헤어지기 전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다. 할머니는 불안한 마음에 말했다. 아이고 야야, 냄새 안 나나? 그러자 손주가 말했다. 할머니, 꽃냄새, 꽃냄새. 할머니 얼굴이 꽃으로 피어났다. 곁에 있던 부모와 고모 삼촌들 얼굴도 꽃으로 피어났다. 간병인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다. 할머니는 기특한 손주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꼭 안아주었다. 손주는 말에 꽃향기를 남기고 나풀거리며 할머니를 떠나 문을 나섰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에게 엄마의 장루에서 나는 냄새는 꽃냄새가 되었다. 센스 있는 손주 덕분에 가족 모두 꽃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되었다. 먹을 때는 씹지 않으면 안 되고 말할 때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조카가 생각하지 않고 할머니에게 네 할머니 냄새나요 라고 말했더라면 할머니는 얼마나 수치스럽고 곁에 있던 우리 형제들도 얼마나 민망했을까.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하고 꽃냄새라 말한 덕분에 할머니와 우리 형제 그리고 다른 손주들이 모두 행복해졌다. 중학생 조카의 이쁜 말은 할머니를 사랑하는 이쁜 생각의 산물이었다.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은 없다. 말은 잘하면서 남에게 배우기도 하지만 동시에 생각을 통해 잘한다. 똑같은 일도 이렇게 말하면 상처가 되지만 저렇게 말하면 감동이 된다. 내가 어릴 때 할머니는 말하기 전에는 늘 생각을 2번씩 하라고 했다. 당시에는 왜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하라고 하시는지 궁금했다. 어른이 되어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한 번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나머지 한 번은 이 말이 듣는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 들게 할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2번 생각하고 말하면 꽃향기 가득한 말을 할 수 있다. 꽃 냄새 할머니는 지금도 한 송이 꽃으로 산다. 사랑은 우리를 향상시킨다. 60대가 넘어서도 사이좋게 사는 부부를 만난 적이 있다. 부부는 비결을 묻는 나에게 꼭 함께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더니 영화 보는 걸 예로 들어 설명해 주었다. 우리 부부는 영화를 보러 가면 매진이 아닌 한 무슨 일이 있어도 보고 와요. 어떡해요? 동반석에 앉지 않아도 되니까요. 아, 그렇군요. 어차피 같이 앉아도 영화만 보잖아요. 그래서 떨어진 좌석표를 사서 따로 앉아봐요. 부부는 함께 앉아 영화를 보아야 한다는 원칙을 오래 산 세월이 가볍게 바꿔버렸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모든 걸 같이 해서 따로 또 같이가 된다. 킁킁거리는 남편 숨소리가 신경 쓰여 영화를 제대로 못 보는 위험도 아내가 자꾸 사각거리며 옷매무새를 다듬는 소리의 대사를 놓치는 위험도 따로 앉아보면 없어진다. 각자 영화를 즐기고 다시 만나 어땠어? 난 별로였어. 난 좋던데. 뭐가? 하며 호기심 가득한 대화를 나눌 수도 있다. 부부는 시간도 공간도 같이 해야 한다는 강박은 형식적 사랑일 수 있다. 몸이 같이 있어도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면 무늬만 부부일 뿐 진정한 부부가 아니다.
진짜 부부의 사랑은 몸도 마음도 다른 곳에 있을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고 각자 만끽한 느낌을 서로 나눌 때 찾아온다. 우리 부부는 주말이면 노트북을 들고 동네 단골 카페에 가 마주보고 앉아서 각자 하고 싶은 생각을 하고 보고 싶은 유튜브를 보고 책을 읽고 글을 쓴다. 어쩌다 눈이 마주치면 싱긋 웃는다. 같이 있어도 따로 있고 따로 있지만 같이 있으니 부부 금실이 더 좋아진다. 부부 사랑은 모습만 달라질 뿐 점점 깊어진다. 겉모습에 찰랑이던 사랑은 속마음에 일렁이는 사랑으로 깊어진다. 두 사람의 사랑은 점점 사랑의 본질을 향해 다가선다. 서로의 다름을 깎아내리려고 애쓰던 미숙한 신혼을 지나 서로의 다름을 예쁘게 봐주고 받아주는 원숙한 황혼이 되면 사랑이 얼마나 사람을 나아지게 하는지 비로소 실감하게 된다. 사랑은 부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 사랑은 늘 우리를 향상시킨다. 내가 차를 끌고 가야지 차가 나를 끌고 가면 안 된다. 제가 택시 운전대 잡은 지 40년인데요.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내 손님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탈 손님은 어떻게 해도 타요. 그런데 안 탈 손님은 바로 앞에 갖다 대도 안 탑니다. 그래서 손님 있나 없나에 별로 마음을 쓰지 않아요. 손님, 택시를 왜 운수업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왜 그렇게 부릅니까? 그날 운수 따라 손님 태우는 업이라고 운수업이라 부르는 거예요. 예의 바른 사람, 무례한 사람, 나이 든 사람, 어린 사람 별 손님 탓하거든요. 그걸 기사가 어떻게 고릅니까? 그냥 그때 운수 따라 모시고 가는 거죠. 머리가 백발인 70대 택시기사님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구구절절 오라 감탄했다. 기사님은 백미러로 흘낀 내 반응을 보더니 신이 나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저는요, 매일 아침 이런 생각으로 운전을 시작합니다. 내가 차를 끌고 가야지 차가 나를 끌고 가면 안 된다고요. 내가 돈 벌려고 차를 몰잖아요. 그러면 차가 나를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있잖아요. 사고도 나고 건강도 버려요. 그런데 내가 차를 끌고 간다고 생각하면 천천히 안전하게 가게 돼요. 그러면 이상하게 돈도 따라옵니다. 아등바등 모나 안전하게 모나 버는 돈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운이 좋게 길거리 도인을 만났다. 우연히 만난 기사님 이야기에 묘하게 빠져들었다. 인생 선배의 뼈 때리는 말씀이었다. 내가 일을 끌고 가야지 일이 나를 끌고 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돈을 끌고 가야지 돈이 나를 끌고 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일 따라가 봤자 돈 따라가 봤자 나중에는 결국 건강 잃고 사람 잃는다. 이 결과를 생각해보면 손에 쥐는 이득에 별 차이가 없다. 오히려 손해를 본다. 50대에 접어들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이전에는 세상을 바꾸려고 했다면 50에는 세상이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된다. 세상을 바꾸는 대신 나를 바꾸려 한다. 그러면 신기하게 꿈쩍도 하지 않던 세상이 나에게 도움이 되도록 살짝 모습을 바꿔준다. 세상에 순응하니 세상이 나를 기특하게 여겨 선물을 주는 것만 같다. 70대 택시기사님의 이야기 덕분에 20년을 아끼게 됐다. 내가 차를 끌고 가야 한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게 남는 장사다. 나이가 들어 어른이 아니라 나아져서 어른이다. 저는 통합 사례 관리팀에서 근무하는데요. 일하다 보면 어르신을 만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소통하기 제일 난처한 분은 대뜸 나이로 밀고 들어오는 분들이에요. 구청 공무원을 상대로 강의를 나간 자리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제일 힘든 게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막무가내로 때를 쓰는 민원인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 가운데 모두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민원인이 나이를 벼슬처럼 생각하고 공무원을 하대하는 노인들이었다. 수강생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경험을 한번 이야기해봐도 되겠냐며 손을 번쩍 들었다. 얼마 전 일이었단다. 할머니 한 분께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고 필요한 서류를 설명해 드리는데 할머니가 버럭성을 내며 소리를 질렀다. 나이도 어린 사람이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야. 그 말을 듣고 사례관리사 공무원분이 한마디 했다. 어머님, 숨만 쉬어도 먹는 게 나이예요. 그럼 어머님보다 나이 많은 분이 와서 하라고 하면 하실 거예요.
나이 어린 공무원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은 할머니는 할 말을 잃었다. 이야기를 들은 수강생들은 일제히 손뼉을 치며 나도 앞으로 그렇게 말해야겠다며 기뻐했다. 나이가 많다거나 경험이 많은 건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 세월과 경험을 통해 사물과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인격이 나아졌느냐가 중요하다. 그 사람이 어른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을 겪어봤냐는 경험의 유무가 아니다.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고 배움의 결과 얼마나 나아졌느냐다. 이것이 어른이 되었는가 아니면 몸만 어른이고 마음은 여전히 어린아이에 불과한가를 결정한다. 마치 수많은 수술을 해봤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병을 더 잘 진단하지 못하고 언제까지나 수술 실력이 그대로인 의사를 실력 있는 의사로 부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숨만 쉬어도 먹는 게 나이다. 나이는 벼슬이 아니다. 벼슬은 어떻게 숨을 쉬었느냐로 판가름 난다. 나이가 들어 어른이 아니라 나아져서 어른이다. 우리는 모두 각자만의 계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일찍 꽃을 피워 화려한 박수를 받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남들보다 조금 늦은 계절에 비로소 자신만의 향기를 완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늦게 피는 꽃일수록 그 향기는 더 깊게 배어들어 오래도록 곁을 머문다는 사실입니다. 성공이라는 이름의 갈증보다는 내가 가진 햇살 한 줌에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를, 세월에 끌려가는 삶보다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꽉 잡고 나아가는 용기를, 그리고 단순히 나이 먹은 노인이 아닌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진 어른이 되기를 꿈꿔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당신의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건네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꽃향기가 되고 당신이 보내는 혼자만의 시간이 내일을 살아갈 단단한 힘이 되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